자, 이번 시간에는 원자와 분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돌을 쪼개면 큰 돌멩이가 점점 작아지겠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래 더 작아지면 이제 가루가 될 거야. 그 가루가 된 돌을 더 쪼개면 어떻게 될까? 더 쪼개면 나중에 그 가루가 어떻게 변할까?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게 부서져? 아니면 사라져? 어떻게 될까? 사라지진 않고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작은 입자로 곱게 부서지게 된다. 그러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작은 물질로 가루가 부서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와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가 뭔지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원자와 분자라는 건데,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될 건데, 일단 먼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라고 했었을 때 입자설과 연속설이 있습니다. 입자설이라는 것은 물질을 계속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은 만큼 아주 작은 입자,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요. 여기선 더 이상. 그리고 이 입자들 사이에는 빈 공간, 즉 진공이 존재한다 라고, 큰 입자, 큰 물질을 계속 자르고 해서 아주 작게까지 자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가장 작은 입자에 도달하게 되고, 이 입자들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 데모크리토스라는 과학자야. 이거를 입자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물질은 연속적이어서 계속 쪼갤 수가 있어. 무한히 쪼개. 아주 무한히 계속 쪼개면 아주 작아지다가 결국에는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야. 즉, 빈 공간, 진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물질이 연속적이다, 연속설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을 했어. 자, 이렇게 입자설과 연속설. 자, 이렇게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해서 입자설과 연속설, 이렇게 두 가지 이론이 있었지.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또 지났어. 이번에는 원자설의 등장이 됐겠다라는 거야. 원자설. 원자설, 입자설, 연속설 얘기를 하다가 이 입자설의 재발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보일이 제2차관 실험을 해보니까 공기는 입자와 그 입자가 운동할 수 있는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했대.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야. 제2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시험관이야. 여기는 막혀 있고 여기는 뚫려 있는 형태가 되어 있지. 여기에다가 수온을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이 끄트머리 부분 확대를 해놨어. 그럼 여기에 빈 공간, 공기 입자가, 이 부분에 공기 입자가 생겨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가 이제 빈 공간이지. 여기 공기 입자 있고 그 사이사이 공기 입자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빈 공간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수온을 더 넣었어. 더 넣었더니 여기 이만큼은 떨어져 있던 부분이 더 부피가 감소를 하는 그런 현상을 관찰하게 된 거야. 수온을 더 집어넣었더니. 이 실험을 통해서 공기는 입자와 그 입자
운동할 수 있는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존 데모크리토스가 주장했던 입자설을 다시 부활을 시킨 거야. 아, 빈 공간이 있어. 그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들의 입자들이 있고 거기에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집어넣었더니 그 부피가 줄어들게 됐다라고 해서 이 데모크리토스 입자설을 다시 부활을 시키게 됐다. 그 이후에 다시 돌턴이 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라는 존재를 가정을 했어. 아주 작은 물질인 원자가 존재를 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든 물질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걔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원자라고 얘기했어. 그런 원자들이 모여서 모든 물질을 만들었다라고 원자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과학의 히스토리를 쭉 얘기해서 고대, 중세, 뭐 근대로 이렇게 나눠져서 봤었는데 고대에서 중세까지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이 우세를 했는데 근대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물질을 이루는 것이 이제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서 얘의 이론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돌턴의 원자설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돌턴의 원자설이 뭐냐면 네 가지 굉장히 유명한 돌턴의 원자설. 돌턴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 다음 원자의 종류가 같으면 그 크기와 질량이 같다. 다른 원자다라고 하면, 종류가 다른 원자라고 하면 크기도 다르고 질량도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어. 두 번째로. 자, 세 번째로 얘기를 한 거는 원자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으며 다른 종류의 원자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서로 다른 원자들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돌턴이 주장한 원자설입니다. 네 가지 종류 기억을 잘 해놔야 돼.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들은. 그 다음에 원자의 종류가 같으면 그 크기와 질량이 같다. 그 다음 원자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다른 종류의 원자로 바뀌지 않는다. 네 번째로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을 하게 되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라는 네 가지 원자설을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후에 과학이 좀 더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 원자설이 일부 수정이 필요하게 된 거지. 첫 번째는 이제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핵 분열을 통해서 이 원자는 쪼개져. 그래서 중성자, 양성자,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이제 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알게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1번도 수정을 해야 되겠다. 원자도 쪼개질 수가 있다. 그 다음 2번에 보면 원자의 종류가 같으면 그 크기와 질량이 같고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 그 크기와 질량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중수소, 이중수소, 삼중수소라고 얘기를 하는 같은 종류의 원자 다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질량이 조금씩 다른 동위원소라는 것이 이후에 발견이 되는 거야. 원자의 종류가 다 수소로 같아. 수소로 같은데도 불구하고 질량이 약간 다른 동위원소가 밝혀지게 돼서 이것도 수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 원자는 새로
다른 원자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핵 반응을 하게 되면 다른 원자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야. 네. 그런데 단 핵 반응은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아, 일반적인 화학 반응이라고 하기에는 핵 반응은 조금 다른 반응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굳이 수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왜 핵 반응을 했더니 다른 원자로 바뀌게 됐어. 그러니까 돌턴의 원자설 한 번 더 수정을 해야 돼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우세한 것은 여기 화학 반응의 일반적인 화학 반응은 핵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수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지금 우세하다라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쭉 이어져 온 원자의 개념들이 어떠한 식으로 변천이 됐는지를 알려주는 히스토리가 될 거야. 자, 여기 체크해 봅시다.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에 도달한다는 뭐를 주장했어? 입자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돌턴은 물질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인 그렇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원자 얘기를 나왔으니까 원자가 뭔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자 얘기 같은 경우에는 2학년 전기 파트에서도 다시 또 배우게 될 거야. 전기와 자기 파트에서도 배우게 될 거고, 앞으로 과학을 계속 하게 되면 거의 기본이라고 보면 될 거야.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하층 연산 다하고 빼고 나누고 하는 것처럼 이게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거고 반드시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놔야 나중에 편해. 화학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편해. 물리를 아까 전기와 자기장 얘기를 했었을 때 전기 얘기를 하는데도 편해. 알겠어? 그리고 생물 얘기를 하는 데서도 편해. 그래서 이거 무조건 잘 배워둬야 돼. 알겠지? 그만 굉장히 중요해. 자, 원자라는 개념 먼저 봅시다. 원자.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원자라고 얘기를 했어. 아, 어떠한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우리는 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질의 표면을 아주 좋은 고성능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볼 거야.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작은 입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야? 원자라는 거야. 자, 이제 구리선을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작은 입자들이 존재를 해. 이걸 뭐라고 한다? 원자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자의 구조와 아까 돌톤의 원자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원자가 가장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아니야 원자도 더 작게 나눠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자 같은 경우에는 자, 잘 봐야 돼. 가운데 부분에 원자 핵이 존재를 하고 그 바깥에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 이게 기본 원자의 구조야. 가운데 부분에 뭐가 있어? 원자 핵. 그리고 그 주위를 뭐가 돌고 있어? 전자가 돌고 있는 구조가 기본적인 원자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보면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 얘가 원자 핵이야. 원자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 지금 보니까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는 원자네. 네. 이 플러스가 뭐냐면 전기적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야. 전기적 성질. 전기 성질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밖에 없잖아. 이 핵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네. 자, 원자핵 중심에 원자 핵은 원자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입니다. 됐니? 네. 자, 그리고 그 주위, 원자핵 주위를 움직이는 애를 전자라고 할 거야. 네. 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입니다. 됐니? 네. 자, 이게 처음이라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잘 기억해둬야 돼. 원자핵은 가운데 존재를 하며 플러스 차지. 전자의 경우는 그 바깥쪽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됐니? 네. 그리고 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일반적인 전형적인 원자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보기 쉽게 이 플러스 3,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자를 마이너스 전하로 표시를 해놨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전자의 구조야. 아, 원자의 구조야. 원자. 됐니?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배울 거야. 자, 그러면 원자라는 놈은 얼마나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입자라고 했는데 이 크기가 얼마냐라는 거야. 원자의 크기는 이 원자핵 주위에서 돌고 있는 이 전자가 요 돌고 있는 요 공간의 크기를 원자의 크기라고 얘기를 할 거야. 핵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거든. 요만큼을 뭐라고 한다? 원자의 크기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원자의 크기에서 보면 이 원자핵이 차지하는 크기 굉장히 작아. 네. 전자도 굉장히 작아. 그리고 원자 내부는 다 비어있는 형태. 원자도 작지만 이 원자에 비해서 원자핵 굉장히 작고 네. 전자도 굉장히 작고 그리고 그 사이는 다 비어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대. 자, 그리고 원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원자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돼? 크기가 다 다르다라는 거. 원자 크기는 다 달라. 120까지 다 달라. 크기가 다 다르다라는 거야. 118가지.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원자가 수소 원자가 되겠습니다. 128개의 원자 중 제일 크기가 작은 애가 수소야. 그 수소를 1억 개 정도를 일렬로 수소 원자 이 원자를 일렬로 1억 개를 놓게 되면 그 길이가 1cm밖에 안 된대. 1cm. 실제 1cm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작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뭐가? 원자가. 네. 그래서 원자를 탁구공 크기로 비교를 해보면 자, 원자 대 탁구공. 원자를 이제 탁구공으로 비유를 해보면 탁구공은 쥐구만큼 크다라는 거지. 네. 우리 탁구공 요만해. 네. 그게 이제 지구만큼 커졌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원자의 크기는 지구에 비해서 탁구공만 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원자 크기가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이제 단순히 이제 수치가 좀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탁구공으로 비교를 했을 때 지구는 탁구공이야. 원자의 크기는 요만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 원자 핵이나 전자가 굉장히 작다라고 했지. 그러면 지금 원자도 굉장히 작아. 그러면 원자 핵은 훨씬 더 작겠다라는 거지. 네. 원자 핵은 원자 크기의 10만 분의 1 혹은 10,000 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작겠다라는 거지. 네. 자, 얘네도 어떠한 입자이기 때문에 질량이 존재를 할 거야. 자, 이 원자의 질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원자 핵이 전체 원자의 질량이라고 보면 될 거야. 네. 바꿔 말하면 여기 돌고 있는 전자의 질량은 거의 무시할 정도로 굉장히 작다. 네. 원자의 질량이 대부분 차지하는 게 뭐다? 원자 핵이야. 전자는 무시할 정도로 굉장히 가볍다. 원자의 질량은 원자 핵의 질량과 거의 같다. 왜? 얘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굉장히 질량이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른쪽에 무슨 얘기를 해놨냐면 이거를 조금 더 고급지게 어렵게 자세하게 보면 이 원자 핵과 원자 핵과 그 주위에 전자로 나눠져 있는데 이 원자 핵을 좀 더 확대를 해봤어. 네. 확대를 하면 여기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라고 하는 놈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될 거야. 네. 양성자와 중성자. 말 그대로 양성자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 성질이 플러스야. 플러스라고 보면 될 거고, 중성자는 말 그대로 중성이야.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중간값을 나타내는 게 중성자. 그 다음에 전자는 뭐를? 마이너스 전하량을 가지고 있다. 자, 요게 이제 잘 안 되고 처음 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지만 요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자를 이루는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양성이야. 양성자는 플러스고 중성자는 전기적 성질이 없어. 그냥 0이야.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 요거 한 40년 정도는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거기서도 나눠져요? 저기서도 네. 더 이상 나눠지진 않고 저기에서 이제 양성자를 누가 어떠한 놈들이 이루고 중성자는 누가 이루고 그런 내용들을 고등학교 때 고1 때 배우게 될 거예요. 자세한 건 통합과학 때또 배우도록 하자. 그 다음 연달아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원자의 전하라고 했어요. 전하. 전하가 뭐야? 쉽게 말하면 플러스를 띠느냐 마이너스를 띠느냐라는 거야. 그러면 원자의 전하 같은 경우에는 결론만 얘기하면 0이야. 0. 중성이다라고 보면 될 거야. 네.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 이 원자 핵은 플러스 차지,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고 했어. 이 전자라고 하는 주위에 있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얘 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대. 얘는 플러스 전하, 원자 핵은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워.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원자 하나를 봤었을 때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거야. 자, 봅시다. 원자의 전하,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 전자의 총 전하량이 뭐냐면 전자 같은 경우는 원자 핵은 하나인데 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수십 개가 될 수도 있고 전자는 많아질 수 있어. 그래서
전자의 총 전하량,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인지 다 모아서 전자들 그 전하량 마이너스의 전하량 크기하고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 크기가 같아. 그러니까 플러스 6 플러스 마이너스 6이라고 하면 서로 상쇄가 되니까 뭐가 돼? 0이 되는 거야. 원자액이 플러스 20이야. 그러면 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가 마이너스 1이거든. 20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0이야. 원자액이 플러스 20, 전자 마이너스 20 서로 상쇄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얘 하나는 뭐가 돼?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겠다라는 거지. 됐니?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원자의 전하는 원자액의 전하량, 전자의 총 전하량 합치면 뭐가 돼? 0. 그렇기 때문에 원자의 전하는 중성이 된다라는 거, 요거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거야. 플러스 6 원자액이 플러스 6이면 이 원자의 총 전하량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6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자리가 몇 개 있어야 돼? 6개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맞니? 자, 여기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액이 플러스 1이야. 그러면 같아야 되겠지. 전기적 중성을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인 전자가 몇 개 존재? 한 개 존재를 한다는 거야. 자, 이렇게 전자의 총 전하량의 크기가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의 크기와 같아지는 얘가 플러스 1이라고 하면 그 플러스 전하량 크기와 같아지는 마이너스 1 한 개가 존재를 하고, 여기는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1자리가 몇 개 필요해? 6개가 필요한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원자의 핵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 다 합쳐진 전하량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을 띈다라고 했는데, 이 원자마다 이 원자핵의 전하량은 다 달라.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다 다르다. 전자의 총 전하량, 전자의 총 전하량 크기와 원자에게 전하량 크기가 같아지는 개수만큼 전자가 같은 전자가 없다라는 거야. 종류가 다른 원자라고 하면. 왜? 원자핵이 다 다르다고 했어. 그에 따른 전자의 개수도 원자핵의 전하량과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원자들은 어때? 전자들의 개수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 왜? 원자핵이 다 다르니까. 맞니? 얘를 보자. 얘 원자핵의 전하량 플러스 6이야. 그러니까 전자의 총 전하량도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1자리가 몇 개 필요해? 6개가 필요해. 그래야 원자는 중성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중성이 돼야 되니까. 수소 봅시다. 원자핵의 전하량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전자의 총 전하량도 마이너스 1 돼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짜리 전자가 몇 개밖에 없는 게 한 개밖에 존재를 하지 않는 거야. 그래야만 얘 플러스 1, 얘 마이너스 1 전체적으로 뭐가 돼야 되니까 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됐니? 자, 이렇게 원자라고 하는 애의 전하량은 뭐가 돼? 0. 중성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방 전에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핵의 전하량 그리고 전자의 수가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개만 보자. 자, 리튬 같은 경우는 원자핵의 모형이 이렇게 되어 있어. 아, 원자핵 전하량이 뭐니? 플러스 3이지. 그러니까 전자의 수는 3개야. 왜? 마이너스 1이 3개가 돼야 이 플러스 3과 서로 상쇄돼서 원자의 전하는 0이 될 거니까. 맞니? 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핵이 플러스 8이야. 그러니까 전자의 수는 몇 개가 돼? 8개가 돼야 되겠지. 왜? 마이너스 1 곱하기 8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전자의 총 전하량 마이너스 8이 될 거야. 플러스 원자핵이 플러스 8, 전자 마이너스 8 서로 어떻게 돼? 상쇄돼서 중성인 0이 되겠지. 원자의 전하의 경우. 플루오린은 원자핵이 플러스 9야. 그러면 전자가 몇 개 필요해? 9개가 필요하다. 그래야 원자의 전하가 중성이 되니까. 자, 11번 같은 경우 보니까 나트륨이야, 나트륨. 나트륨은 원자핵이 11이니까 전자가 몇 개 필요해? 11개가 필요해서 뭐가 돼야 되니까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자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기 쉽게 원자의 크기는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원자의 성질을 이해하거나 여기 3 있으면 여기 3 이해하기 쉽게 원자 모형을 사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밑에 체크. 됐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입자야.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원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자는 중심에 뭐가 존재를 하니? 원자핵이 존재를 합니다. 그 주위를 뭐가 움직이고 있어?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원자의 기본 구조가 될 거고, 빈칸에 알맞은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나 전자수를 쓰시오. 자, 헬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플러스 2니까 전자는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 2개를 가지고 있어야지. 왜? 전자 하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전자의 수가 6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은 뭐가 되겠어?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얘는 플러스 6이 되겠지. 맞아? 질소 같은 경우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7이니까 전자는 몇 개 가져야 돼? 그렇지. 전자 7개 있어야 돼.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전자수가 42개. 12개야. 그러면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은 뭐가 되겠어? 플러스 12가 되겠습니다. 됐어? 피곤해.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를 우린 원자라고 얘기를 했어. 자, 이 분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분자라는 애는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는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배열이 달라질 뿐 입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으므로 물질의 성질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며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한다. 선생님, 그럼 아까 얘기했던 원자랑 분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가 원자라고 했고 네. 분자라는 애는 독립된 입자로 존재를 한다라고 했으면서 여기 뭐에 있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야. 뭐? 물질의 성질을 나타낸다는 물질의 성질.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했던 원자가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보면 분자는 그 위에 단계가 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위에 단계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네. 나 설명해 줄게. 자, 분자의 종류는 보통 2개 이상의 원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거나 대부분 그렇게 2개 이상의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이루기도 하고 한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도 있어. 그러니까 모든 분자는 모두 다 원자는 되진 않아. 그렇지만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들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지. 어떻게 분자가 조금 더 위의 개념, 더 큰 개념이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런데 일부 분자들은 하나의 원자로 이루어진 애도 있어. 근데 보통은 2개 이상의 원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여기 하나하나 얘 동그란 하얀 거 하나를 수소라고 봤었을 때 수소 하나는 뭐라면 원자야. 원자. 네.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야. 그 수소 원자 하나로는 어떠한 성질을 나타낼 수가 없어. 네.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수소 원자 2개가 이렇게 서로 붙어서 분자를 이루어야만 수소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소라고 하는 원자의 개념이 수소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것처럼 물을 분해하면 산소로 나뉘어질 때 그 수소처럼 어떠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분자 형태로 나타내야 돼. 네. 그게 이제 이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가 2개가 붙었을 때 그 성질을 나타내게 된다. 네. 자, 산소도 마찬가지야. 산소 하나만 있으면 원자야. 네. 근데 그 원자 하나로 산소 원자 하나로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낼 수가 없어. 또 다른 산소 하나 더, 즉 산소 2개가 서로 붙어서 산소 분자가 됐었을 때 산소라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야. 네. 자, 이런 식으로 같은 원자 2개, 같은 원자 2개. 질소도 마찬가지야. 질소도 보면 질소 원자 2개가 서로 붙어야만 이렇게 질소 분자가 됐었을 때 어떤 성질을 나타내게 된다. 네. 이렇게 수소 분자, 산소 분자, 질소 분자는 같은 원자 2개, 질소 원자 2개 해서 분자를 이루는 경우도 있고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잘 알다시피 H2O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수소가 2개 어디에 붙어 있어? 산소 하나에 붙어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서로 종류가 다른 원자끼리 붙어서 분자를 이루기도 합니다. 네. 자, 수소 원자로는 물의 특성을 나타낼 수가 없어. 산소 원자 단독으로 있을 땐 서로 물의 특성을 나타낼 수 없어. 그런데 이게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서로 만나면 물 분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물의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거야. 네. 자,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야. 산소 원자 2개와 탄소 원자 1개가 서로 만났을 때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분자를 만들게 됩니다. 네. 암모니아 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3개가 붙었을 때 암모니아라고 하는 분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소, 질소 특징이 어떤 특성을 나타내지 않아? 그러면 이
얘네가 수소 3개, 질소 원자 1개 만나면 암모니아 분자가 되지. 암모니아는 그때부터 자극성이 강한 그런 특성 나타내는 것처럼. 염화수소도 마찬가지야. 염소 원자 1개랑 수소 원자 1개가 서로 만났었을 때 염화수소라는 분자를 이루게 되면서 그 특성을 나타내게 되고, 메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4개가 붙어서 분자를 이루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분자라는 놈은 보통 2개 이상의 원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짜리도 있긴 있어. 자, 분자 뭐야?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 성질을 나타낸다라는 거야.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원자라고 얘기를 하고, 분자라는 것은 그 원자들이 모여서 어떠한 성질을 나타낼 때 우리는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다른 분자래.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다른 분자. 이 얘기가 뭐냐면,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도 분자를 이루는 원자 수나 배열이 다르면 서로 다른 물질이다라는 거지. 이게 뭐냐면 이거야. 이거 O는 악시전 해가지고 산소 원자를 얘기를 할 거야. 이 산소 원자 하나로는 산소의 특징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 산소 2개가 붙어서 분자가 산소 분자가 된다라고 했지. 그게 산소 2개가 붙어 있다. O2라고 얘기를 할 거야. 산소 2개가 산소 분자야, 이때부터. 그러면 산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얘 뭘로 이루어져 있어?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O3라고 하는 놈이 있어. 산소가 몇 개 붙어 있는 거야? 3개가 붙어 있는 애. 얘를 우리는 오존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네. 자, 얘는 산소야. 이름이 산소. 얘는 오존이야. 산소는 어디에 쓰니 우리? 숨질. 숨 쉴 때 쓰지. 네. 오존은 어디에 쓰는 거야? 오존. 지구 대기층에 오존층이 존재를 하지. 네. 그 오존층이 존재를 하는 게 무슨 역할을 해? 아, 태양의 강력한 자외선을 맞아. 오존층이 막아주지. 네. 일부 필터링을 해주는 거야. 그게 오존층이 존재를 하지 않으면 그 자외선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어. 그 오존층 때문에 육상 동물들이 생기게 된 거야. 바닷속에 숨어 있다가 자외선이 차단이 되니까 위로 올라오게 된 거거든. 네. 그러면 이 오존하고 산소는 전혀 다른 성격이지. 그치?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뭐야? 둘 다 산소라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네. 그치? 산소 2개, 산소 3개. 즉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도, 같은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도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수 2개냐 3개냐 혹은 배열이 다르면 전혀 다른 물질 산소와 오존으로 나뉘게 되는 것처럼. 이해되니? 네. 그 다음 물 분자와 과산화수소 봅시다. 자, 여기 밑에 물 분자 이거야. 수소가 이렇게 산소라고 하는 애에 붙어 있어. 네. 산소 하나, 수소 2개. 그런데 과산화수소가 있어. 산소 2개에 수소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물 분자에 있는 거 산소 원자, 수소 원자, 과산화수소에도 산소 원자, 수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과산화수소 뭐 할 때 쓰니? 그 상처 수속할 때 쓰고 있어. 네. 물은 우리가 맨날 마시는 물이야. 네. 전혀 다른 물질이 되지. 같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산화수소 마실 수 있어? 표백제야. 소독약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어. 자, 이런 식으로 같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종류가 그 다음에
배열이 다르니까 전혀 다른 물질이 되게 된다. 자, 그다음 여기 봐. COO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CO2야. 산소 하나에 산소가 두 개 붙어 있는 거. 이산화탄소야. 얘는 CO야. CO. 산소가 하나지. 일산화탄소라고 얘기를 해. 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자, 둘 다 탄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공기보다 가볍고 산소와 결합하라는 성질이 있는 반면에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고 불에 타지 않는 성질. 같은 산소,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개수가 다르니까 전혀 다른 물질이 전혀 다른 성질을 갖는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체크.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뭐라고 한다? 분자라고 얘기를 한다. 물 분자 한 개는 수소 원자 두 개, 산소 원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어. H2O라고 했으니까 수소가 두 개, 산소가 한 개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도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수나 배열이 다르면 서로 다른 물질이 되겠다. 저거 생각하면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과산화수소 물 생각하면 돼. 네. 화장실 한번 가져가면 되나요? 수소 두 개가 모여서 수소 분자, 질소 두 개가 모여서 질소 분자. 이렇게 두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도 있는데 한 개의 원자로도 이루어진 분자가 존재를 합니다. 뭐 이런 헬륨 같은 거 혹은 네온 같은 거, 그다음 아르곤 같은 것들이 원자 하나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애들도 있어. 네. 대부분은 다 이렇게 원자 하나로는 그 성질을 나타낼 수가 없는데 일부 애들, 이런 애들이 원자 하나로도 물질의 성질을 나타낼 수도 있어. 이런 애들을 일원자 분자 혹은 원자 하나로 이루어진 분자라는 얘기야. 혹은 단원자 분자라고 얘기를 할 거야. 네. 일원자, 하나의 원자로 단원자, 단신 네. 얘기할 때 그 단이야.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번에 물질의 표현 가봅시다. 이것도 아주 재밌어면서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밝혀진 원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몇 개 없었어. 네. 많아봤자 30개, 20몇 개. 뭐 처음에 초창기에는 네. 과학이 이제 막 발달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몇 개가 안 되니까 얘네를 어떻게 표시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기호를 쓰면 편리하겠지. 네. 걔네 이름을 전체를 다 적으려면 길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혹은 기호로 만들면 굉장히 간편하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원소라고 하는 애들을 간단한 기호로 나타냈어. 그거를 원소 기호라고 얘기를 할 거야. 네. 이 원소들을 뭘로 간단하게 기호로 나타내보자. 그게 원소 기호야. 자, 원소 기호가 어떻게 변천이 됐냐면 중세 연금술사 같은 경우에는 지네들끼리 일부만 알 수 있게끔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 자, 이렇게
동그라미에 점 표시를 해놓으면 얘는 뭐야? 금이란 얘기야. 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은, 구리, 황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 자, 그 다음에 돌턴이라고 아까 나왔었던 원자설을 얘기했던 돌턴이 네. 연금술사들이 쓰던 이런 그림을 보니까 복잡해. 자, 얘 봐. 황 하려고 해봐. 이게 뭐야?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더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원에다가 알파벳 이런 식으로 기호를 써서 알파벳도 있고 이렇게 기호도 넣어서 더 단순하게 만들었어. 네. 그게 어느 정도 먹혔어. 그런데 원소의 개수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과학이 발달하면서 추가로 원소들이 발견이 되니까 개수가 많아지네. 그러면 이거를 기호를 더 만들어야 되네. 네. 그러면 그 기호들을 다 기억하기 어렵겠지. 네. 내가 만든 기호는 내가 잘 알겠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힘들지. 네. 그래서 베르셀리우스라는 과학자가 이 원소의 이름에서 따온 알파벳을 이용을 해서 원소 기호를 제안을 하게 된 거야. 금은 A로 합시다. 은은 AG로 합시다. 구리는 CU로 합시다. 황은 S로 합시다.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는 이름의 약자를 이용을 해서 한번 원소 기호를 사용합시다. 너무 복잡하니 그림이나 기호를 쓰니 너무 복잡하니 이렇게 베르셀리우스가 주장을 했어. 제안을 하고 이제 이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방법을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발견된 원소들은 그리스어나 라틴어로 된 원소 이름을 나타내고 요 근래 만들어진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영어의 알파벳 이름에서 따온 기호를 원소 기호로 사용을 할 거야. 네. 자, 그래서 이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방법, 그리스어나 라틴어나 영어로 된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현을 하자라고 정해놓은 거야. 자, 카보늄 같은 경우 탄소를 카보늄이야. 얘 뭐를 쓰자고? 대문자 맨 앞에 있는 C를 대문자로 씁시다. 탄소의 경우. 자, 그런데 클로람이라고 하는 염소가 있어. 야, 염소도 C로 시작해. 그럼 얘도 C, 얘도 C야. 그러면 얘가 먼저 C라고 했는데 얘도 C라고 하면 뭐야? 염소야, 탄소야. 그러니까 그 첫 글자가 같을 때는 여기 중간 글자를 선택해서 첫 글자 다음에 소문자로 씁시다 라고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염소 같은 경우에는 C, 카보늄이면 서로 겹치니까 클로럼이 나중에 발견이 됐겠지. 그러면서 중간에 L을 집어넣어서 CL이라고 원소 기호를 붙이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됐니? 네. 자, 여기 보자. 첫 글자가 같은 원소의 기호를 나타낼 때, 자, 여기 탄소, 카보늄, 칼슘, C, 클로린, 크로뮴 다 C로 시작을 하지. 네. 탄소 먼저 했으니까 얘는 대문자 C만 쓸 거고, 여기는 칼슘은 CA 바로 뒤에 나오는 소문자 A를 썼고, 염소 같은 경우는 H 다음에 오는 L을 사용을 했고, 크로뮴은 CR로 사용을 했어. 첫 글자가 N으로 시작하는 원소 같은 경우엔 나이트로젠하고 걔가 N이야. 네. 네온도 똑같이 N이니까 질소가 썼어. 그래서 두 번째 오는 E를 써서 N2로 표현하고, 니켈은 Na, 나트륨은 Na 로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소 기호가 이렇게 나와 있어. 아까 보여줬었던 주기율표 다 외워야 되냐고 했지? 몰라도 돼. 기본적으로 한 20가지 정도만 알아둬도 충분하게 됐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돼.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건데, 자 여기 H는 수소야. 네. H2는 헬륨. 그 다음에 오. O는 산소, C는 탄소, N은 질소, Ne 는 네온, Li는 리튬, Cl 염소, F 플로리드, 아연, 철, 마그네슘, 금, 납, 나트륨, 아이오딘, 알루미늄, 황, 구리, 칼륨, 칼슘. 칼륨, 칼슘 어려우니까 헷갈리니까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원소 기호들이 있어. 원소 기호들 이 정도는 알아두면 과학하는데 굉장히 편해. 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어떤 애는 60개까지 외웠어요, 70개까지 외웠어. 왜 외우고 있어? 외울 필요 없어. 그냥 기본적인 거 이 정도 20개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자 여기 보면 얘 나트륨이야. 얘는 소듐이라고 읽기도 해. 소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칼륨 같은 경우에는 포타슘이라고 읽기도 해. 포타슘. A가 T가 더 들어갔나? A가 하나 더 들어갔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름이 두 개인 애도 있어. 네. 자, 원소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카보늄, 클로럼, 뭐 지명에서 독일의 저마늄도 있고, 사람 이름에서 퀴리에서 따온 퀴름도 있고, 천왕성의 행성 이름에서 따온 우라늄도 있어. 지명에서 따온 것도 있고, 행성, 그다음에 이 이름에서도 따온 여러 가지의 원소 이름들의 유래가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자 이번엔 분자식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거야. 알겠어? 이 분자식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 얘기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게 분자식이야. 금방 배웠어. 분자. 원자들이 모여서 어떠한 물질들의 성질을 나타내는 게 분자라고 했어. 분자식이야. 식이 뭐야? 계산할 때 식쓰라고 하지. 식. 그 식이 뭐야? 식. 동아리 뺄셈. 풀이 과정. 풀이 과정 같은 걸 쓰지. 여기 분자식은 뭐냐면 물질을 이루는 성분 원소의 원소 기호를 혹은 숫자를 이용해서 물질을 표현하는 것을 화학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네. 자, 화학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어떠한 물질, 물을 이루는 원자들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들이, 여기 봐, 원소기호 그리고 숫자 이용해서 물질을 표현한 걸 요거를 화학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며, 이러한 원소기호를 사용하여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 수를 나타낸 것을 분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자, 화학식은 모든 물질을 표현하는 식을 의미, 분자식은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표현하는 식이야. 즉 분자식은 화학식의 종류다라니까 화학식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화학식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러니까 즉 분자식으로 표현을 못하는 애들이 있을 거야. 그 애네들 화학식 안에는 분자식도 있고 분자식이 아닌 애들이 있다라고 보면 될 거야. 네. 즉 분자식의 보다 더 큰 개념이 이 화학식이라고 보면 될 거야. 네. 자, 분자식은
여기 보면 원소 기호를 사용해서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가 뭐냐, 원자의 개수가 뭐냐, 이걸 분자식이라고 했는데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를 원소 기호로 나타낸다라는 거야. 금방 얘기한 것처럼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여기 왼쪽에서 보면 수소는 뭔데? H로 표시를 하자고 했지. 산소는 O라고 표시를 한다라고 했어. 자, 수소와 산소로 나타낸다. 그리고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수를 원소 기호의 오른쪽 아래 작은 숫자로 표시한다. 단 이런 생략한다.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수소라고 표현을 하고 산소가 만나서 이루어졌다라고 했었을 때 오른쪽 밑에 얘는 여기다가 개수를 표시하라는 거야. 자, 얘도 산소가 몇 개 들어가? 하나 들어갑니다. 물 분자를 이룰 때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 이렇게 결합을 해서 뭐를 만든다? 물 분자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된다. 그런데 여기 단 1은 생략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1은 생략하래. 생략해. 그러면 뭐야? 이렇게 적겠지. H2O라고 얘기를 하면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여기 생략이 된 1이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분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니? 굉장히 간단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야. 이렇게 수소의 원소 기호인 대문자 H, 산소의 대문자 O 적어놓고 그 옆에 오른쪽 밑에다가 뭘 적어? 수소의 개수, 산소의 개수 1이니까 어떻게 됐다? 생략하게 된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물 분자를 나타낼 때 분자식 H2O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 물 분자가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100개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여기 물 분자 앞에 여기 부분에다가 이 분자가 몇 개 있는지 분자의 수를 숫자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야. 자, 여기에 2를 붙이게 되면 물 분자가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 있는 건데 1은 생략을 할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H2O라고 얘기를 하면 물 분자 하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 따로 적지 않더라도 왜 1은 생략을 하니까 이건 뭐야? 물 분자 한 개. 자, 물 분자가 5개가 있다 하면 여기 뭐 붙이면 돼? O 붙이면 돼. 이렇게 물 분자가 2개 있어. 앞에 2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분자식으로 표현을 하느냐라는 거지. 분자식으로 나타내면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 자, 여기 원자의 종류가 뭐야? 수소와 산소 두 종류가 있구나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원자의 수도 쉽게 알 수가 있어. 여기 보면 수소가 몇 개? 2개. 산소가 1개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H2O라고 하면 수소 원자가 2개가 이런 수소 원자가 2개 수소 원자가 2개가 있습니다. 산소 원자가 1개 있어. 그게 총 2개 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지. 곱하기 2. 자, 2H2O라고 하면 수소 원자 몇 개? 4개. 산소 원자 2개. 바로 쉽게 파악할 수 있겠고 H2O라고 하면 물을 얘기를 하는구나. NH3 하면은 암모니아를 나타내는구나. 바로 알 수가 있어서 편리하겠다. 그래서 분자식을 사용을 하면 분자식 써놓으면 일본 놈들도 바로 알 거고 중국 애들도 알 거고 그렇지? 우리가 따로 중국어 몰라도 돼. 일본어 몰라도 돼. 다 공통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자, 많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분자식 보게 되면 H2 수소가 될 거고 O2 산소가 될 거야. 그다음 N2 질소, HCl 염화수소, 그다음 H2O 물, H2SO4 황산.
CO2 이산화탄소, NH3 암모니아, 메테인 CH4가 돼. 이런 것들 기본적이에요.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두면 굉장히 편하게 과학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면 될 거야. 자, 이렇게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의 이제 분자식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분자가 아닌 물질의 화학식은 자, 여기 보면 분자가 아닌 물질의 화학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자, 한 종류의 원자가 끊임없이 야, 구리원자가 이렇게 막 뭉쳐 있어.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이럴 때는 얘는 분자가 아니야. 네. 그런데도 이러한 애들을 그냥 구리라고 원소기호로 나타나게 된다. 네. 분자를 이루지는 않아. 그냥 이렇게 막 배열되어 있으면 그냥 원소기호로 그대로 쓸 거야. 철도 마찬가지고 네. 마그네슘도 마찬가지고 다이아몬드나 흑연 둘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네. 이렇게 원소기호로 나타내는 애들이 있어. 분자가 아닌 애들. 이 경우에는 지금 철 원자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 있고 구리 원소로만 쭉 이루어져 있는 애도 있어. 네. 그런데 얘처럼 소금같이 네. 염화 나트륨의 경우에는 나트륨하고 염소하고가 서로 나트륨 하나, 염소 하나, 나트륨 하나, 염소 하나, 나트륨 하나, 염소 하나. 그 밑에 또 나트륨, 염소, 나트륨, 염소, 나트륨, 염소. 이 두 종류 이상의 원자가 끊임없이 배열이 되어서 반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분자가 아닌 물질도 있어. 네. 그런 애들의 경우에는 이 원자애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개수비로 나타나게 될 거야. 그래서 염화나트륨 하면 여기 NaCl이라고 되어 있으면 얘 하나랑 얘 하나 지금 생략이 된 거야. 나트륨 원자 하나, 염소 원자 하나, 나트륨 원자 하나, 염소 원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쭉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거고 산화구리도 마찬가지야. 구리하고 산소가 그렇게 배열되어 있고 염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마그네슘하고 염소 이렇게 MgCl2라고 되어 있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되면 마그네슘 하나에 염소 두 개, 마그네슘 하나에 염소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 그 개수비로 하나씩 혹은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체크해 볼까? 네. 됐어? 봅시다. 원소기호. 처음엔 생소하지만 O 염소 Cl 대문자 소문자. 그다음 Mg 뭐가 되겠어? 마그네슘. 구리 Cu. S는 황. Ca 칼슘이야. 네. K가 칼륨이 되겠습니다. 칼슘, 칼륨 많이 헷갈리니까 잘 봐야 될 거고 원소기호를 사용하여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 수를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분자식이라고 한다. 물의 분자식. H2O 앞에 두 개가 붙었네. 물 분자 개수는 몇 개야? 두 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 분자가 H2O가 두 개 있어.
2개. 그러면 수소 원자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돼? 2H2O라고 했으니까 여기 수소 분자가 2개 있는데 그게 이 분자가 2개 있으니까 수소 원자는 총 4개가 될 거고, 산소 원자는 하나가, 물 분자 하나에는 산소 원자 하나인데 그 물 분자가 2개니까 산소 원자의 개수는 총 2개가 되겠다. 네. 됐니?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떠한 분자식을 이렇게 CO2라고 하는 분자식을 이렇게 해봅시다. 3CO2라는 분자식을 적어놨어. 네. 그러면 분자의 종류 알 수 있지?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분자의 종류 알 수 있어. 분자의 총 개수 몇 개니? 3개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네.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 뭐가 있어?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원자의 수 탄소 하나, 산소 2개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자 전체 3개의 분자라고 했었을 때 분자를 이루는 원자 탄소가 3개, 네. 산소 6개, 이런 것까지를 분자식으로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될 거야. 일을 했지. 자,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을 보면 처음에 돌턴의 원자설 얘기를 했었을 때 공처럼 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처음에 돌턴이 원자는 가장 원자는 속이 가득 찬 단단한 공 모형이라고 주장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톰슨이라는 과학자는 전자 발견과 원자 모형을 푸딩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푸딩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러더퍼드가 여기 나중에 읽어봐. 꼭 한번 그냥 읽어보면 돼. 네. 결과적으로 여기를 어떠한 방사능 물질을 쐈더니 중간은 통과가 안 되고 꺾이고 옆에 부분은 통과를 하는 걸 보고서 이 가운데 부분에 뭐가 있구나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러더퍼드 같은 경우에는 행성 모양이라고 했어. 행성이 뭐야? 우리가 지구처럼 수금, 지화, 목, 토, 천, 해의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처럼 원자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에 핵이 존재를 하고 핵 주위를 전자들이 돌고 있구나. 그래서 행성 모형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러더퍼드가. 그 다음 보어의 원자 모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자핵이 존재를 하고 여기 궤도가 있어. 특정 궤도에만 뭐가 있냐면 전자가 위치할 수 있고, 첫 번째 궤도에는 2개, 두 번째 궤도에는 뭐 8개, 이런 식으로 정해진 위치 궤도에만, 궤도가 뭐야? 기차가 그 궤도 위로만 올라가지 기찻길로만 가지 딴 데로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전자가 그 궤도에서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보어의 원자 모형이 되겠습니다. 궤도 모형이라고 했고, 이게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요 얘기를 했었어. 그러다가 이제 최근 현대의 원자 모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슈레딩거,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 여러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 결과 원자 내에서, 이거는 최근 거니까 얘기를,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 같은 여러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원자 내에서 전자의 정확한 위치와 운동은 알 수가 없대. 단지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만 알 수 있음이 밝혀져. 전자는 있는데 어디에?
이렇게 있고 하지 않다라는 거 계속 움직이고 있어. 네. 그래서 현대의 원자 모형 같은 경우는 이 원자핵 중심,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점으로 표시를 해서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이 정도 그냥 원자의 모형이 어떠한 식으로 변천이 되어 왔는지 그 정도만 기억을 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